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금호건설 선배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듣는 시간 직무 꿀팁 박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호건설 내 본부에서 각각 근무하시는 4명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금호건설의 에이스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8년 전 자소서에 금호건설의 든든한 막내 아들이 되겠다고 하셨던 동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본부 건축공사관리팀 박동수 대리입니다. 벌써 입사한 지도 8년이 다 되어가네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입사 동기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 6년차 되는 경영관리본부 자금팀 김동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목플랜트 본부 토목견적팀에서 근무 중인 정한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 꿀팁 박스의 막내 하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본부 주택개발팀 김하은 사원입니다. 근무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각 팀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분들만 모셨는데요. 이 네 분이 각 본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만큼 오늘 더 다채로운 직무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자 맡고 계신 주요 업무와 그 업무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건축본부부터 들어볼게요. 네, 건축공사관리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건축 주택본부 현장의 매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현장마다 차이 금액을 분석하고 회의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 각 현장의 매출과 실적이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변동폭도 좀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는 매달 외주 자재 계약도 하고 또 발주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설계 변경, 그러니까 그에 따라 원가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익도 자연스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같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실제로 반영되는 매출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추정하고 분석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목플랜트 본부의 한울님. 네, 저희 팀은 토목 부분 공공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 및 발주 제도에 따라 입찰 내역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즉 투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주가 곧 토목플랜트 본부의 실적이 되고 또 금호건설의 실적이 되며 현장 착공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토목플랜트 본부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 금호건설이 지난해 토목 부분 공공공사 수주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은 금호건설인데요. 다음으로 경영관리본부 자금팀의 동현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 자금팀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의 조달 및 운용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약간 금호건설 엄마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호건설 전체의 입출금 계획을 작성하고 각 현장에서 들어온 공사 수익금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운용 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자금 계획에 따라 필요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저희 박수 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동현님이 속한 자금팀이 2021년 금호건설인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공급 물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 중요한 본부죠. 주택본부의 하은님. 네. 저희 팀의 역할은 개발 사업의 수주 관리입니다. 수주는 쉽게 말해서 사업을 따오는 일인데요. 토지를 매입해서 인허가를 거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발주처와 도급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관리는 수주한 사업장을 이제 수주부터 착공 정상까지 문제가 없도록 인허가나 사업 수지 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는 사업성 분석인데요. 특히 초기에 사업성을 잘 분석해야 양질의 사업장을 수주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 중요한 역할 해주고 계신데요. 각 직무가 갖고 있는 매력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전 현장의 매출을 관리하다 보니 현장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모든 현장의 공무 담당자들을 알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현장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장님까지 보고되는 수치를 만들다 보니 자부심도 생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대표해서 수주를 위한 입찰 내역을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요. 그만큼 당연히 책임감도 좀 따르고 부담스러운 직무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부담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의 입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택 부문의 경우 분양, 물량도 또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진짜 일할만 날 것 같은데요. 하은님 직무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주 실적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내가 이 사업의 담당자로서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요. 또 수주를 성공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또 그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굳이 단점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요. 저희가 내부, 외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그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힘듭니다. 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사업팀은 항상 찾는 곳이 많고 또 동시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항상 바쁜 편입니다. 하은님 진짜 바쁘신 것 같은데 저희 동현님의 경우에도 저희 옆팀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저기서 전화가 끊이지를 않아요. 담당하고 계신 업무의 장단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저희 팀 진짜 전화가 많이 오죠. 거의 텔레마케터 수준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팀의 장점은 일단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 정도로 유관팀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느 회사든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 업무의 시작과 끝에는 자금의 수입 혹은 지출을 수반하게 돼요. 한마디로 담당자만큼은 아니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어차피 뭐 단점 물어보실 네. 것 같으니까 역시. 말씀을 네. 드리자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단위가 억 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는 약간 돈으로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일에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돈을 사용할 때도 100만 원 단위가 잘 현금으로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현님 근데 이거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소비 요정인 거 아니에요? 업무 때문인 척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들켰는 것 네, 같아요. 들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래 후배님들이 여기 계신 네 분의 선배님들과 앞으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요게 이제 자소서 작성이나 아니면 면접 때 답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꼼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꼼꼼함이라는 역량은 어느 부서에서나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금팀의 입장에서는 꼼꼼함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은님이 생각하시는 필요 역량은 어떤 건가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사업팀은 좀 내부, 외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업의 담당자가 되면 수주 단계부터 이제 정산하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의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유연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하은님이 겪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기억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감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감리자 지정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주무관이랑 잘 협의를 해서 착공을 문제 없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는 게 보이죠. 네, 역시 의사소통에도 능하고 문제 해결력도 뛰어난 하은님인 것 같은데요. 건축본부는 어떨까요, 동수님? 네, 앞서 현장 간의 업무 협력을 강조드렸는데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본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제가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때로는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밀당도 해가면서 협조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밀당을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아,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 협력해서 좋은 마무리로 끝내시는 것 같아요, 보통.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은 회사죠. 저는 역시 제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은 책임감인 것 같아요. 입찰 내역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수주 실패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규정 하에 내가 작성한 내역이 틀림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워낙 수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필요 역량 말씀해 주셨는데 금호건설 채용 공고에 보면은 이제 관련 자격증 우대라고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무엇일지, 또 네 분 선배님들께서 실제로 가지고 계셨던 자격증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시공으로 입사하신 한울림 동수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토목공사의 내역상의 공종, 단어 등에 대해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토목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빠르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사 후에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실은 저도 입사 후에 취득했는데요. 신입사원 때 그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공부는 꼭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도 자격증이 없어도 저처럼 합격한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할 때 건축기사,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건축기사는 보통 학교 다닐 때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요. 현장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안전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희 주택 영업 쪽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기사나 건축기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겠죠. 네, 그럼 하하님은 어떤 자격증 있으셨나요? 저는 도시공학과를 전공해서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수당도 나옵니다. 오, 진짜요? 네, 일단 저는 경영관리본부로 지원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가지고 있을 모스 자격증과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스 자격증과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자격증이고요. 또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제가 어렸을 때 취득을 했었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그때 제가 취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배운 공문 작성법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네.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선배님들께서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우선 각 본부별로 대표로 한 분씩 나와주셨는데요. 이 속해 계신 본부의 다른 업무들도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랑 비슷한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팀이 있고요. 또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상품 설계팀, 또 분양, 승인,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는 분양팀, 또 본부 전체 실적과 또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사업 관리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경영관리본부에는 총 15개 팀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팀이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몇몇 개 팀만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전략기획팀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 그리고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RM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보급을 담당하는 외주팀과 자재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보건팀 등이 있습니다. 네, 건축본부와 토목플랜트본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건축 토목 플랜트 본부는 건축 토목 공사 관리팀, 견적팀, 수주를 담당하는 여러 사업팀 및 인프라 개발팀, 기계 전기의 기전팀, AS팀, 구조 및 BIM을 관리하는 건축 기술팀, 마지막으로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 토목 플랜트 본부는요, 아파트, 일반 건축 및 토목 플랜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장이 물론 비록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바쁠 수는 있지만 건설회사의 이윤을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우리 현장 직원들과 함께 끈끈한 관계로 현장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배님들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뿌듯했던 순간들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세종시 6-3이라고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날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자체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자금 운용 쪽 일을 4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에 자금 조달 쪽으로 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조달로 넘어오면서 처음 맡았던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던 사업장이라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동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준공필증을 받았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못 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준공 이후에 AS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입주자분을 찾아뵈면 화도 내시고 또 심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잘 들어주고 또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눈앞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면 그때는 만약에 고생했다고 그다음에 고맙다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럴 때는 참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성과만 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 네 선배님들께서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촬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심인데? 네, 사실 현장은 전국에 있고 물론 저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을 발령해 놨을 때 연고지라든지 희망하시는 그 현장 발령을 내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또 발령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신혼임에도 떨어져 지냈고 사실 지금도 주말 부부를 하고 있지만 와이프가 이런 상황을 또 잘 이해해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영상 편지요? 갑자기? 갑자기. 네, 어디 보고 하면 되죠? 네. 네. 경원아 안녕.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게 돼서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너도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내가 주말마다 집에 가면 먼저 인사도 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또 흰머리 났다고 염색도 해주고 정말 고마워. 근데 나 이제 설거지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나 여기 주부습진 걸린 것 같아. 식기세척기 하나만 사자. 근데 사실 이게 아니고 우리 다음 달이면 이제 예쁜 아기도 태어나는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항상 고마워. 사랑해. 뭐야.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편지였는데요. 식기세척기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도 많이 힘드셨다고요. 네, 저는 잠시 해외 근무를 했었는데요. 물론 해외 근무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외국어를 사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국내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실무 업무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에 아무래도 내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다는 게 조금 외로운 건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하늘님 되게 약간 현실성 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했던 게 사실 저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베트남 발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래? 이거 한우리 대리도 영상 편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고모 안녕. 신혼인데 나 베트남도 보내주고 또 6개월 동안 너무 잘 기다려줘서 진짜 고마워. 근데 너 솔직히 그때 월급 많이 들어온다고 좀 좋아했었잖아. 근데 나 그 통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마 사랑해.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직무 꿀팁 박스인데요. 두 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미혼이라서요. 네. 그렇다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선배님들께서는 회사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또 좋았던 것들 있었을까요? 저는 현장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입사원 때 처음 현장에 갔을 때 공사일보와 회의록을 찾아봤었습니다. 공사일보는 그날 현장에 무슨 작업이 있는지, 또 몇 명이 일하는지, 또 자재는 뭐가 들어왔는지 등 한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현재 우리 현장의 이슈 사항이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 수 있는 참고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셨던 여러 선배님들이 먼저 생각이 좀 나는데요. 회사 업무라는 게 아무래도 각 회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초록창 검색을 한다고 해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귀찮게 많은 걸 여쭤봤었는데도 싫은 소리 한 소리 안 하시고 알려주셨던 지금의 차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금호건설에 참 좋은 분들이 많다고 느낀 게 기업 리뷰 보면은 사람 좋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대리님들도 그렇고 회사에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또 건설사면 되게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또 더 수평적이고 좀 더 나은 기업 문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후배님들께서 입사하실 때는 기업 문화의 좋은 예로서 금호건설이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님의 경우에는 어떤 게 좀 회사 적응에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회사에 좀 친구를 많이 만든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친구라는 게 나이가 꼭 같지 않더라도 경험, 생각, 감정을 공유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특히 타부서의 친구를 만들면은 맞아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타부서 그리고 회사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이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하하님과 가장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금호건설 친구는 몇 살 차인가요? 위로 한 2바퀴까지로 네. 그 정도면 거의 임원급 아닌가요? 뭐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네 분 선배님들 덕분에 시청하고 계신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이미 금호건설에 금며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부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업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고요. 또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이미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계급인 일병들이 일을 많이 해서 일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리가 딱 일병과 같은 위치 같아요. 사원 때와는 다르게 엄청 다양한 방면의 일을 경험하고 처리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저도 이제 상병, 병장으로 진급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맡은 중요한 이 일을 언젠간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수와 오류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동현님 말처럼 지금은 아직 부족한 역량을 열심히 키울 수 있는 대리라는 직급이지만 훗날 과장이라는 직급에 어울릴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위치는 물음표가 많은 사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하는 위치는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개발 사업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거의 뭐 1분 자기소개 마지막 멘트 같았어요. 네, 앞으로 저희 네 분의 선배님들 모두 가고자 하는 방향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요. 금호건설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고 계신 미래 후배님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취업 준비를 1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곳을 지원했었고 광탈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야 혹은 또 사회의 잘못이야 같은 탓을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망은 그냥 날씨처럼 찾아온다는 어느 문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훌훌 빨리 털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합격 소식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금호건설 입사하시면 27층으로 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밥이랑 커피 쏠게요. 저희도 찾아가도 되나요? 네, 사양합니다. 네, 하하님은요?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한 건 처음부터 100% 일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은 충분히 많이 하시되 겁먹지 말고 지원하시고 또 입사하시면 제가 따뜻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우리 후배 직원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선배 직원분들이 먼저 생각나네요. 후배님들, 제가 가르침 받고 배웠던 것들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금호건설 들어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요새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다고 들었어요. 더구나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문계 취준생들에게는 더 좁게만 느껴지는 취업 관문이죠. 금호건설은 왠지 모두 공대 사람들만 다니고 있을 것 같지만 저 같은 영문학과생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문계를 위한 직무도 상당히 많아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금호건설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 선배님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호건설에서 네 분의 빛나는 회사 생활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멋진 네 분과 함께한 직무 꿀팁 박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 온라인 직무 설명회 여기가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상품 설계팀 그리고 법무팀 선배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